180억 원에 가까운 주식을 직접 세운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140억 원이라는 세금 폭탄을 맞은 황필상 씨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대법원이 황 씨에 대해서 기부를 위한 주식 증여에 거액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승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180억 원 규모의 주식을 기부를 했는데 140억 원의 세금을 매겼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 황필상 씨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린 시절에 막노동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고 늦은 나이 26살에 대학교에 가서 그 대학 교수까지 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지난 1991년도에는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를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또 2002년에는 모교가 만든 장학재단의 그 수원교차로의 주식 90% 그 당시 평가액으로 18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식을 기부를 한 거죠. 하지만 세무당국은 그로부터 6년이 지난 다음인 2008년에 황 씨의 기부가 무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140억 원의 그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상속세와 증여세법 48조의 그 내용을 보시면 공익재단에 현금이 아닌 회사 주식을 기부할 때는 전체 발행 주식의 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법령을 잊지만 황 씨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래서 2009년에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저런 세법을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 이유는 있습니다. 기부한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 그 증여세를 물리게 되는 것은 기업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 재단을 이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 재단을 통해서 계열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재단을 세우고 또 주식을 넘기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한 겁니다. 문제는 그 지배 수단으로 공익재단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좋은 의도로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법상으로는 선의와 편법을 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1심 또 2심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1심에서는 황 씨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또 편법으로 증여를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을 해서 증여세를 내라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황 씨 앞에 그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황 씨와 재단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면 서울교차로의 수원교차로 주식 전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원교차로는 황 씨와 특수관계에 있어서 과세 대상이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법원에서는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은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황 씨가 내야 할 세금은 계속해서 불어났다고요. 네, 처음에 140억 원 정도였는데 결국에는 225억 원까지 불어났어요. 처음에 이분이 그 내기로 했던 주식 평가액이 177억 원 정도, 180억 원 정도였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늘어나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또 사는 아파트까지 압류를 당해서 졸지에 고액 그 세금 체납자가 됐고 또 이 당시에 또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또 물었었는데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황 씨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타날 자커버거 같은 사람들을 길을 다 막는구나, 큰일이구나 그 생각을 했을 뿐이고. 네, 지난주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황필상 씨 무려 7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게 된 셈인데 대법원의 최종 기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대법원에서는 결국에 1심의 판결이 맞다 이렇게 본 건데요. 기부자가 공익재단의 이사 선임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그때만 과세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낸다는 것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본 건데요. 그러니까 입법 취지가 그 지배 수단으로 재단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세금을 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는 그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판단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나와서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상 조세 법률주의와 위임 입법의 한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해외의 경우 주식을 기부했을 때 어떤
판단을 받게 됩니까? 네, 아마 그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전체 주식의 99%를 기부하겠다라는 내용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것이 평가액으로만 거의 50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그 금액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기부하는 그 평가 금액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예. 기부 문화가 아무래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기준이 전체 발행 주식의 5%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20%, 일본은 50%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기부제도의 세법 문제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예. 관련해서 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예. 우선 그 과세 상한선을 현재 5%에서 미국 수준인 20%로 대폭 늘리고 대신에 그 기부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을 해서 또 편법적인 증여를 막기 위한 그런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예. 또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기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지출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시 역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기부의 취지도 살리고 편법 증여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승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